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을 맡은 이증관 재판장이 오늘 피고인 박 전 장관에게 압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봤는지를 핵심적으로 물었습니다. 계엄 관련 지시와 명령에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냈던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자신이라면 창피해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이증관 재판장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온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법 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점을 몰랐는지도 캐물었습니다.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재판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들어간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나왔는데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얘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국무회의 등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본 사람으로서 문제의식을 더 가졌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네 번째로 선고 공판은 오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측 이성윤 의원이 쌍방울 측 변호사로 일했던 전준철 전 검사를 특검에 추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친명계에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라는 거센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 대표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합당 제안에 이어 특검 추천 논란까지 충돌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놓고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반발해온 최고위원들. 한 목소리로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2023년 9월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가결된 만큼 이번 추천 역시 배신이라는 취지입니다. 정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 변호사를 추천한 친청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의 이력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빈축을 샀습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준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일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 불편한 기류가 노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지도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의원은 JTBC에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자는 의견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난 주말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었죠. 화재 원인을 두고 근처 주민들은 산 위에 송전탑을 지목했습니다. 송전탑에서 펑 소리가 난 직후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전 측은 송전 설비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다 뿌립니다. 해병대원들이 갈고리를 들고 산을 오릅니다. 주말 사이 축구장 76개 면적을 모조리 태운 경북 경주 산불 현장에선 오늘도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끄는데도 또 중간에 또 나고 오늘도 또 났잖아요. 오늘 저 위에도. 여기도 오늘 또 났거든요. 불이 꺼진 산은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능선을 따라 올라가 보면 산 정상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송전탑 쪽에서 지진이 난 듯 굉음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불이 났다는 대피 방송이 나왔고 서둘러 나와 보니 송전탑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이렇게 하니까 피를 들어보니까 저 철탑에 뭐 이렇게 빙 돌려서 불이 있었어요. 한전 측은 당시 송전 설비는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정전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경주시는 송전탑 화재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경남 양산에서도 산불이 나 주민 1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영남과 동해안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